선거를 앞두고 늘 하는 말이 정치 행사지요. 합종연횡 그리고 이합집산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3지대가 개혁신당이 창당을 마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빅텐트가 이제 언제쯤 쳐질까? 또 제대로 텐트를 칠 수는 있을 것인가? 이렇게들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총선거일을 7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창당을 하면서 빅텐트를 치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이런 소리와 함께 창당한 다음 날에 합당을 말한다면은 구성원이 코미디 하는 거냐라고 쓴소리를 할 텐데 한마디로 김 빠지는 소리, 김 빼는 소리를 했었죠. 창당한 날이 바로 엊그제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과 합당을 한 날이 24일이었으니까 어제 아니었습니까? 나흘 만에 합당을 했습니다. 자신이 코미디를 스스로 연출을 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바로 합당을 하면은 구성원들이 코미디 하느냐라고 비난을 한다라고 반문까지 했던 이준석이었는데 자신은 그 코미디를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합당을 했습니다. 물론 합당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차차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준석의 입이 참 무척 가볍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내일 또다시 자고 깨어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로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이준석의 입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빅텐트를 5개 정당에 치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으니까 4개 당으로 밥그릇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준석의 모습을 보면은 미래대연합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합당을 위해서 급히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은 새로운 미래와는 민주당에서 함께 일을 해왔고 또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합당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또다시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했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손을 잡는다면은 4개의 정당이 3개의 정당으로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새로운 선택, 금태섭의 정당이 과연 어디로 붙을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낙연과 이준석이 판으로 좁혀드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새로운 선택 금태섭도 새로운 미래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개혁신당 쪽으로 합당을 해서 큰 텐트를 쳐야 한다면은 결국은 이낙연과 이준석의 판으로 좁아든다고 볼 때에 과연 이 둘이 매끄럽게 사이좋게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합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총선에 이준석 따로 이낙연 따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은 후자입니까?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은 원칙과 상식에 몸을 담았을 때에
이준석과는 정치 이념과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강하게 김종민은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적극적인 입장으로 미래대연합 측에서 김종민이 이준석과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탄핵 연합도 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종필과 김대중이 DJP 연합을 해서 정권을 창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이념도 필요하지 않고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김종민은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적극적으로 연대 내지는 합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당을 해서 세를 불리겠다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자꾸 좁아들고 있다 보니까 이준석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낙연과 쉽게 합당과 연대가 가능할지,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의 머리에는 바른미래당 때에 영남과 호남이 손을 잡았다가 바로 실패하고 돌아섰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속마음은 조금 시간을 늦추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특히 영남 쪽의 지지자들의 그 탈락을 보면서 연대든 합당이든 하겠다라고 시간을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입장은 이낙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낙연도 자기 주위에 배지를 단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미래대연합과 통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3명의 의원들이 배지를 달고서 이낙연과 합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역시 민주당의 낙천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준석이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설 전후를 해서 빨리 만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낙연 측이고, 이준석은 조금 더 서울을 지나고 나서 관망을 하면서 합당 내지 연대를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시간을 늦춰가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코 서두르지는 않겠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바른미래당 때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시간을 벌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마음은 각기 다른 것이죠. 목표는 하나이지만은 그 방향이 다릅니다. 자기 소속의 배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기호 번호가 달라지고, 배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선거 때에 유리한 번호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합당이 될까 연대가 될까 아직까지도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낙연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자기의 속셈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이 엊그제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낙연을 향해서 이재명이 나오고 있는 계양을 지역의 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이재명과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주문을 던져봅니다. 이낙연 측에서는 이석현이가 이준석은 그렇다면은 안철수의 분당에 나가서 한번
출마해라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만치가 않지요. 이석현이 말하기를 이낙연은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세우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당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절제와 품격의 정치인인 이낙연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 하려고 신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출마를 하라고 한다면 어느 한 지역에 묶여서는 안 된다. 선거의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석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현이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준석이가 재빠르게 양양자의 손 잡는 것을 보고 썩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걱정을 하고 있듯이 결국에는 개혁신당 측과 합치는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리지는 않겠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리지는 않겠다. 이제 미래대연합과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합당을 하게 된다면은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탈락자가 분명히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력 아니겠습니까? 이낙연과 이준석의 합당이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낙연이라든가 이준석의 결심에 따라서 제3지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석현이가 뼈 있는 말을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왜 이석현이가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도 잠시 이석현 새로운 미래 창준 위원장이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양글에 왜 나가느냐, 복수혈전의 영화를 찍는 것이냐, 부정적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현은 이낙연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호남 쪽에서 편하게 지역에 출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의 평소 성격대로 제안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낙연을 뒤에서 돋보이는 이석현의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할 일은 전국 순회 연설이다.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녀야 할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해버린다면 다른 지역에 선거를 지원할 수가 있겠는가? 이낙연은 처음부터 당을 만들 때부터 나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왔다. 이석현의 말과 이준석의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출발부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머리 쓰고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을 양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명분상으로 최대 흥행 카드를 만들어 보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마디로 이낙연을 이재명에게 계양을 지역에 선거를 투입시킨다면 꼼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묶어놓겠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그런 계산 속에 이낙연에게 지역구 출마를 강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낙연 측에서 이준석이 하는 그 꼼수 형태의 그런 제안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정치 20, 30년씩 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사가 될 수 없는 카드를 굳이 꺼내든 이준석에게 이석현이 대응하는 그 자세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과 이재명이 한판 붙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철수에게 대항마로 이준석이가 나가게 된다면 역시 총선거의 빅카드, 흥행카드가 아니겠는가. 이석현이는 여기서 이게 바로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빅카드, 복수 혈전의 결정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준석이가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도 마이너스 3선입니다. 정치 경력 12년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3번 노원에서 떨어졌던 마이너스 3선의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배지를 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서로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합당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마하는데 그 자체에서부터 양보가 없는데 겉모습과는 다른 것이 정치들 아닙니까? 겉은 비록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해야 자기 당이 살고 자기 정치 생명이 늘어날 텐데 쉽게 양보하겠습니까? 아마 이들 둘의 싸움은 비록 이번 주 안에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이 돼서 결국은 이준석과 이낙연 두 축으로 좁혀든다 하더라도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결코 쉽게 합당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남은 밥그릇은 어차피 이낙연과 이준석 쪽으로 좁혀들고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낙연이는 빅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함께 밥도 먹고 지내자. 그러니 이준석은 빅텐트 말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비빔밥을 먹자.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훈수꾼으로 한마디 거둔다면은 빅텐트는 집안용이 아니죠. 야외용입니다. 전투용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전투 식량이 필요하지. 비빔밥을 텐트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설 전후를 떠나서 아마 길게 보면은 3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총선고 76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내일은 어떤 소식이 또 등장할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